K취업의 끝판왕입니다. 자,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올해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외해 신축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축이 제가 배운 부동산 용어로서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네. 여러분들의 취준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새롭게 좀 짓는 그런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소가 보니까 전통적으로 근면함, 풍요, 희생, 의로움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소를 활용한 자기소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우보천리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오. 소걸음으로 느릿느릿 가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천리를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 여러분들 취준이 길면 1년 이상이 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취준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느릴지라도 조금은 힘들지라도 멈추지 말고 천천히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대표 멘토다운 첫 인사 아니었나?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첫 멘트부터. 네, 그런 우보천리.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 2021년 새해니까요. 네. 같이 덕담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세혁 씨가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오세혁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너무 기대 뜻하지 않은 선물인데? 네.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그럼. 네. 자, 오, 오세혁 씨 세, 새해는요. 혁. 묵은 때 다 벗으시고 혁. 혁신하고 활활 나는 한 해 되세요. 지금 가짜 웃음 지으신데요. 아니, 사실 이거 얘기 들었거든요. 준비했다고. 기대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식상한 건데 그러면 네. 우리 태혁 씨가 한번 쌤께 또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미정 씨한테 어떤 그 삼행시는 준비는 안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습니다. 이 덕담이라는 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 올해 코로나가 끝날 겁니다.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즐거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거고요. 또 취업 시장의 문도 이제 활짝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응원하고 또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목사님 너무 같으시네요. 좋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어색하게. 안정영 삼행시로 한번 덕담을. 댓글 준비하셨어요? 네. 네. 저 정말 애드립인데. 자, 띄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 정말 반갑네요. 영. 영원히 함께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쌤도 이제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저는 하시네요. 삼행시는 좀 약해서 그거 준비하진 않았고요. 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하나의 얘기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임플란트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오로 네, 시작하는. 예. 오로. 그 사장님께서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사람은 임플란트를 한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임플란트를 한 사람? 아는 사람, 안 한 하지 사람. 안 않은 한 사람이라고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임플란트를 한 사람, 두 번째 분류는 임플란트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을 성공한 사람과 취업을 성공할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취업을 성공할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2021년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플란트. 저는 갑자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건강하게 씹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운동 열심히 합시다. 운동이요? 건강합시다. 네. 정말 2021년. 자, K취업 끝판왕들의 라떼설 신년 특집으로 첫 번째 멘토로 출연을 하셨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어록을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한두 내놓고 개가 계십니다. 아니에요, 벌써. 네. 아니 그런데 오늘 사실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취준생들을 위해서 네. 인생 어록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취업을 한번 해봤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누구보다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기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으셔서 편안하게. 그냥 전 양반이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정영 대표님의 인생 어록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취업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다양한 일들 중에서 이것들을 5가지 메시지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5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다. 두 네. 번째, 멘탈도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시는 홈트 하자. 홈 트레이닝.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 네 번째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용감해지자. 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됩니다. 좋은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느 직무 갈 거야. 그 직무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라고 마치 내가 미리부터 직무를 정해놓고 대학교 4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동안 그 경험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을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분들도 물론 좋지만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되면 또 이 세파이 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 해야만 되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때 유일한 그 자유시간 때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신입 때의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선생님 저는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험이 없는데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그 원했던 그 필요한 경험들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제가 취업을 위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했던 경험들을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써먹을 수 있었는지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얀쌤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분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요즘이라도 네. 이거 꼭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세요? 버킷리스트. 네. 먼저 있죠, 세혁 씨부터. 많죠. 저 먼저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라고 한다면 네. 한 가지는 이뤘고 한 가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룬 한 가지는 네. 뭐냐면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축구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 달간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와.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그리고 메시의 해트트릭, 호날두의 멀티골 본 사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까지 제가 정말 즐기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루지 못한 거는 어떤 이루지 못한 건 버킷리스트 있어요? 제가 우주 여행이 꿈인데요. 우주 여행을 통해서 지구를 이제 한눈에 담는 것.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시야 신기하네요. 안에 지구를 담는 것. 근데 그건 이제 돈이 많이 네. 필요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진짜 어마하게. 근데 저 또 깜짝 그러니까요. 놀란 게 저 속으로 우주 여행을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 전에 하나는 뭐였냐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이렇게 2가지를 연결해서 하고 싶었는데 아직 둘 다 못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조만간 많이 하시니까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 나와서 전 당연히 두 분 다 너무 저는 어마어마했죠? 예.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TV에 나오고 싶었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제 답변이 게 조금 있었나요? 부끄럽네요. 저는 첫 번째는 직접 제가 물건을 팔아보면서 영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운전하는 걸 좀 좋아해서 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한번 좀 돌아다녀 보고 싶다. 그런 2가지 소박한 버킷리스트가 저는 우주 있었습니다. 여행이었고요. 아닌데 전 전국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소박하다라고 하시지만 네네. 사실 영업이 쉬운 일 그럼요. 아니거든요. 왜 이걸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주어져 있는 것을 그냥 받는다기보다는 무에서 한번 유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세일즈 능력을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밥벌이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 때부터 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다. 그런 목적으로 좀 그 2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물건을 파셨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제가 제대하고 나서 네. 제대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할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 고기를 떼다가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부유하게 사시더라고요. 와, 저건 나의 롤모델이다. 네. 굳이 내가 대학교를 왜 다녀야 돼? 공부하기도 싫은데 이야. 난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저도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물품을 여기저기 세일즈를 하면서 또 팔아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네. 뭐 전문 용어로 이렇게 빠꾸도 맞아보고 하면서 좀 많이 배웠었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셨던 분이 제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주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나한테 고기를 팔러 왔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에서 어떤 고기가 필요할지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영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니까 누구든 내 얘기를 듣건 막 좋아하고 막 사줄 것처럼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영업을 시작했었는데 내가 막상 판매하는 이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들으면 여러분들 약간 어이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분이 사실 뭐 이응으로 시작하는 부대찌개집 사장님이셨는데 이응. 가게가 좀 컸고요. 그분이 또 나름의 호텔 네. 조리사 조리사 출신이라고 저한테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나한테 라떼 썰을 풀어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다음에 다시 한번 올 때 내 마음에 들게 브리핑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의 고기를 쓰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제가 그분 덕분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제품에 대한 공부는 필수고 또 공부를 했다라고 이걸 전달하는 거는 또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분의 입장에서 무엇을 물어보실지 예상 질문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브리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야. 자, 이거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세일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일즈 할 때 정작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이라든지 기술적인 거에만 되게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고 보완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덜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먼저 그 분석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내가 누구한테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이거 어떨까 싶습니다. 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소고기를 파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안쌤은 어떤 부위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창살 좋아합니다. 안창살이요. 안창살. 네, 안창살 오. 좋아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우도 맛있는데 예, 수입산도 좋습니다. 안창살에 네. 자, 국산 이렇게 수입산. 아장동 라떼썰을 들려주는데 예. 벌써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또 다른 계속 듣고 물건도 싶어요. 네네. 팔아보셨다고요? 이건 또 제가 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말년 휴가를 좀 많이 붙여가지고 한 달 이상을 말년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집에 나와서 당연히 이렇게 재밌게 놀 줄 알았는데 또 저를 강하게 키우신 저희 어머님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게 어느 아르바이트였냐면은 이응으로 시작하는 지하철역에서 토스트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아하. 네. 토스트요. 네, 토스트인데요. 아니 그런 브랜드 있는 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하철 네. 출구가 거긴 커가지고 이쪽 메인 출구가 있고요, 서브 출구가 있는데 제가 맡았던 곳은 서브 출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으면 저는 별 노력 없이도 그 토스트는 냄새만 맡고도 판매를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서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차피 내가 한 달 이상 동안 여기에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이목을 끌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CD를 틀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진짜 라떼설이네요. CD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좀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 물어봤습니다. 많이 드릴까요? 하면 네, 보통 많이 주세요 하잖아요. 그쵸. 그럼 저 진짜 많이 줬어요. 어.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손님들을 기억하고 해서 손님들에 맞게 사실 그 조금 더 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으로써 제 단골 손님들을 좀 확보를 했고요. 한 달 정도 제가 일을 했으니까 보름 정도 되니까 이제 저쪽에서 토스트를 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손님을 좀 많이 묶었던, 손님들을 좀 이렇게 묶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지하철역에서 근무를 하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손님뿐만 아니라 그때는 영무원 아저씨, 그 다음에 청소해 주시는 미화 아주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느꼈던 건데 토스트를 팔 때 식빵의 제일 끝은 우리가 단면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지는 못해요.
처음엔 제가 다 먹었죠, 막 만들어서. 식사 대용으로 먹었는데 저도 이게 토스트가 점점 물리니까 네. 사실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차피 재료도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드렸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눈에 보이는 고객은 이 제품을 사러 오는 고객만 저는 고객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리를 비워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 혼자 일을 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저를 도와주셨냐? 그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고객의 니즈를 다 맞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내 얘기를 조금 해주면 좋아요. 네. 제가 투데이 잡스에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류미정 아나운서가 저를 딱 보시고 어머 대표님 어떻게 지냈어요? 그때 이랬는데 라는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나를 기억하시네 라고 하는 게 되게 커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경험을 하시거나 경력을 쌓으신다거나 직장생활을 하실 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시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행동으로 재현해 주시든가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객들한테만 집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 여러분들을 구해주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채용형 인턴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 꼭 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어떤 사람이 꼽힐지. 네. 채용형 인턴은 여러분들이 성과 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애티튜드죠. 그럼 어디에서 인성이 나오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가식 같은 인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의 있는 모습 보여주신다면 저는 채용형 인턴에서 다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스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이 예의, 인성 저 정말 공감하는데 이걸 소고기와 토스트를 파는 가운데 느끼셨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버킷리스트 들어보면 이게 전국 반방곡곡 돌아다니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네. 요즘 이제 취업 멘토로 강의하시면서 네. 전국 돌아다니시는 일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사실 작년 2월이죠.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다녔다. 제주도는 사실 제가 차 타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주도는 비행기 다 조금 아쉬웠지만 네. 돌아다녀 봤다라고 하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버킷리스트로 삼았냐면 사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앞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뭐 트렌드도 있고 또 계속 자기소개서 항목도 바뀌고 등등 해서 연구하고 만들고 또 이걸 나와서 방송하고 강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의 시간,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 혼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도 틀어놓고 아니면 강의, 복귀도 한번 해보고 오늘도 집에 가면서 제가 직업방송 또 이 복귀를 한번 해보겠죠. 그때 애드립을 제가 이렇게 맞받아쳐 드릴 걸 뭐 등등의 그런 식으로서 차 안에서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제가 언제 그런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준이 힘들고 취준을 끝까지 못하는 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배설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은 너무 길어요. 보름도 너무 길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 중에 한비아 그분께서 그분은 뭐 힘든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여행 가시면서 이분도 유럽 여행 가셨는데 힘들게 일부러 하고 하루 정도는 고급 호텔에서 본인한테 선물을 주셨대요. 저랑 비슷하신데요. 예. 네. 그런 동기부여로서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창구를 만드세요. 그래야 취준을 계속하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 쌓이고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 직장 들어가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죠? 네. 아니요, 전혀 새로, 전혀 고차원적인, 맞아요. 완전 맞습니다. 고차원적인 스트레스가 네. 있으니까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창구를 만들어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그런 경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경험 부자 안쌤의 첫 번째 어록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어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멘탈도 홈트하자. 어떤 뜻일까요? 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정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멘탈도 전 홈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홈을 붙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도 5인 이상 못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대면에서 만나면 아, 저 친구도 나와 같은 뭐 그런 생각하고 있거나 해서 공감해서 해결하기 쉬운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홈트라고 좀 붙여봤고요. 네.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나 좀 잘 다스리느냐의 그런 게임인데 또 스트레스 하면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두 분, 아나운서 분들이죠. 두 분께서도 취업 준비하시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그 아나운서가 거의 뭐 2,000명 중에 한 명 뽑을 때도 있고 아, 맞아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냥 거절의 시간이에요. 거절의 시간. 내가 된다기보다는 늘 거절을 당하는 거죠. 난 음. 평가받고 거절을 당하다 보면 자존감이 그렇게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고 네. 당연히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제 주위에선 머리카락 빠진 친구들도 굉장히 좀 아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스트레스 받죠? 그거 아니어도 머리카락 빠지는 순간 봐가지고. 네. 아, 근데 네. 미정 씨는 바로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러게요. 그렇지 어땠어요? 않죠.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우여곡절이 있었죠. 오. 근데 웃긴 거는 되는 데는 계속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어. 정말 안 돼요. 계속 안 되더라고요. 세영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첫 합격까지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차 때까지는 서류 광탈의 연속, 광탈. 그래서 왜 난 안 될까에 대한 어떤 맞아요.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 네. 한 단계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두 분은? 저는 등산 다녔어요. 등산. 저는 근데 등산 네, 막걸리. 네. 스트레스를 어떤 그럴 게 없었던 게 제가 그때 4학년이었는데 미대 출신이어서 졸업 전시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또 학원 다니면서 또 그때 당시 이제 축구 중계를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중계했던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축구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엄청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은 어떻게 좀 푸셨을까요? 저는 한번 좀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전까지는 한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우리 1년 반 만에 합격하셨다고 네. 했는데 저는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 남들 또래들보다 한 3년, 4년 정도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설마 내가 되겠어?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정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 못하나? 그러면 완전 정반대로 심플하게 그냥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살아보자. 그리고 네.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요리가 떡볶이거든요. 오. 제가 떡볶이를 네.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아, 맛있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너무 기회가 되면 좋아합니다.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떡볶이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니까 이거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떡볶이를 제일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이 떡볶이 사장님이 되자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 이거 전국 1타 강사 되자. 어차피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 많으니까 수능만 1타 강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1타 강사 되자. 시험 못하면 그렇게 하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했어요. 대신에 내가 취준을 하는 동안에 힘들거나 지칠 때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무엇인가 할 게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걸 하되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합격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단한 역량을 지녀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한번 해볼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덤벼드신 분들이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뻔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내가 해도 되겠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공백기 많으신 분들, 학점 낮으신 분들, 자격증 없으신 분들, 경력 없으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라도 뽑아주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설령 취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이제 딱 결정하는 나이라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진짜 후회 없이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분명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잡음이라든지 뭐 다양한 안 좋은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막 필기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엄청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사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의 아이러니 같은 건데 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한데 떨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반복되고 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선 두 가지를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데 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전, 내가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 하면 면접장에서의 1승을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사실 취준생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면접장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러면 너무 큰 목표 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작은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약속을 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1시간 동안에는 자기소개서만 쓸래. 1시간 동안은 인적성만 할래. 이렇게 소박한 목표를 세우세요. 1시간도 많으면 15분 할래, 15분 할래. 그리고 15분 동안 운동할래.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채워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16분 해보세요. 아니면 20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도 내가 약속한 부분을 지키고 있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제 풀지 말고 실질적인 수능을 푸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동기부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